자, 현재 시간 2025년 4월 2일이고요. 오후 8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59번째 시간이고요. 영화 승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빌바고요. 네, 일단은 댓글 읽고 시작하죠. 네, 일단은 미키 세븐틴 편에 소대가리님이 나우시카랑 뭐 잘 들었다 이런 댓글 남겨주셨고, 그다음에 플랜 75 편에도 뭐 세금 문제, 노후 문제를 다룬 영화군요라고 잘 들었습니다라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아마 영화는 아직 못 보신 모양인데 한번 시간 내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띠오님이 이제 뭐 플랜 75편에 오늘의 플레이곡 선택받은 자 이렇게 뭐 남겨주셨는데, 아마 뭐 그 플랜 75편에 이제 뭐 띠오님이 혼자 저와 단둘이서 방송하도록 뭐 선택 받았니 안 받았니 뭐 그런 식의 농담을 주고받았는데, 아마 그거에 대한 얘기 같네요.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제이픽님이 소다님의 책 이야기도 좋은데 영화 이야기도 좋아서 흘러왔다. 아마 그 소담님의 소개로 처음 들으신 분 같아요. 반갑습니다. 뭐 앞으로도 들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플래시 15편에 브리즈님이 2,000원 후원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키 세븐틴 편에도 2,000원 후원 감사하고요. 브리즈님 감사하고, 나우시카 편에도 2,000원, 폭삭수가 수다도 2,000원, 네, 홈클럽 편에도 2,000원 후원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기가 있어가지고 코가 좀 맹맹하고 그러네요. 네, 아마 밖에서 바람을 좀 맞아서 그런지 아닐까 싶고요. 자, 영화 얘기로 들어가죠. 일단은 승부라는 영화가 바둑 소재 작품이다 보니까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이 저는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바둑이라는 소재가 사실 그런 비주얼적으로 다양한 장면을 보여주기가 어려운 장르죠. 그냥 대부분 시간을 단둘이서 바둑 두는 걸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액션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플레이어가 뭐 다양하게 등장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뭐 상당한 많은 변수가, 물론 바둑판 위에서는 변수가 많이 등장하지만 그 바둑 대국 안에서는 사실 비슷한 장면이 반복될 수 없다라는 어떤 한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둑이라는 그 소재 자체가 사실은 예전과 다르게 대중화에서 많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데 이걸 제거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장애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 넘기는 방법으로 연기력을 극대화시키고 또 조연들도 적절하게 배치를 시켜서 이거를 이제 자칫 지루할 수 있는 바둑이라는 소재를 재미있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주 매력적인 실화잖아요.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가 경쟁하는 관계로 그 나아가는 과정, 그렇죠? 그것도 둘 다 인류 레벨에서 했다라는 점에서 아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잘 뛰어넘어서 좋은 소재를 잘 전달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좋은 버디 무비의 하나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이제 두 그 바둑기사 조현 이창호의 만남부터 지금까지 쭉 평생을 같이 가는 인연에 대해서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결국엔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그리고 있는 영화여서 버디 무비의 하나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린북이나 뭐 쇼생크 탈출처럼 어떤 좋은 버디 무비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메타 영화적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이병헌 유아인이라는 어떤 그 당시를 그 나이대를 대표하는 배우이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연기 대결도 중요한 또 영화의 부분이기도 해서, 뭔가 배우 이병헌과 배우 유아인이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는 듯한 느낌도 저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뭐 물론 유아인 배우가 뭐 마약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활동이 많이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만약에 마약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면 아마 이 영화가 좀 더 메타 영화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래도 유아인 배우가 계속 활동을 했다면 이병헌 유아인이 꾸준히 작품을 내면서 누가 더 연기 잘하나 이런 느낌으로 이제 주고받는 느낌이 됐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한국 바둑계와 한국 영화계가 이제 조은현 이창호 관계처럼 이렇게 엮여 들어가는 비슷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쉽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마약 해서는 안 되지만요. 뭐 복귀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에 요한 배우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한번 다음에 얘기해 볼 기회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화에서 좀 떠나서 뭐가 인간다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바둑이라는 그 종목이 AI의 영향을 좀 대중적으로 먼저 알린 소재이기도 하고 가장 영향을 벌써 일찍 받아들인 종목이기도 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 짧은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를 들어가도록 하죠. 제가 좀 기침을 감기 때문에 많이 했더니 목이 좀 가 있어가지고 조금 그러네요. 금방 목이 마릅니다. 어쨌든 일단 바둑에 대한 소재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단 액션이 작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앉아서 하다 보니까 액션이 클 수가 없고, 그다음에 돌을 쥐고 줬다가 돌을 넣었다가 뭐 이런 정도의 작은 동작밖에 없죠. 물론 그 안에서 뭐 손끝에 어떻게 놓을 것이냐, 뭐 돌을 빨리 놓을 것이냐 천천히 놓을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물론 감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도 뭐 여러 번 반복할 수는 없는 일이고 액션이 작다는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바둑판에 놓여지고 있는 그 돌의 상황이 옆에서 아무리 해설을 해준다고 해도 금방 이렇게 얻어듣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그렇게 직관적인 게임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바둑은 좀 추상적인 개념이 들어가는 게임이어서 아무래도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직관적으로 뭐 이 종목이 몰라도 상황이 어떻겠다를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옆에서 해설이 들어가도 알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바둑이라는 소재를 영화로 만드는 것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근데 물론 뭐 앞에 뭐 바둑 영화들이 나온 적은 있습니다만 글쎄 뭐 신의 한 수 시리즈 같은 것도 제가 볼 때는 바둑 자체가 중심이기보다는 뭔가 다른 서사적인 게 많이 들어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소재라는 것이 좀 특성이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재를 잘 살리기 위한 어떤 많은 기술들이 들어갔어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좀 영화로 치면 기본기로 좀 쳐야 되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뭐 연기, 편집 뭐 이런 걸로 뭔가 원재료의 맛으로 승부 보는 느낌? 그게 상당히 좀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그러니까 뭐 전쟁으로 치면은 막 포병도 없고 공군도 없고 그냥 보병으로만 라인 배틀하는 그런 느낌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고전적인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뭔가 그 반복되는 동작이지만 의미를 다르게 하기 위해서 서사를 쌓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주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대국이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또 대국 안에서 이 돌 하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이 조금씩 다 차분하게 잘 돼야 되는데 그걸 좀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한계가 좀 명확한 소재를 살리기 위해서 시나리오도 잘 썼고 연출도 잘했고 뭐 연기도 잘했고, 그래서 뭐 바둑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한 것 치고는 긴장감이 꽤 오래 유지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후반에 조금 늘어지는 느낌이 뭐 있다라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반복되는 게 많았기 때문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열려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바둑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장애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넘기기 위해서 사용된 방법들을 뽑아보자면, 일단 저는 배우들의 연기가 진짜 좋았다라고 생각해요. 그걸로 다 넘어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주연 배우들의 관계, 조은현, 이창호의 관계라는 것이 사실은 표현하기 되게 어려운 관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엄격한 어떤 사제지간의 틀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신경전 같은 건데, 지금부터 30년 전의 이야기니까 아마 뭐 그 사람 두 사람의 관계는 80년대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훨씬 더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가 이것이 사제지간 사실 부모 자식 이상으로 또 엄격하고 이랬기 때문에 또 막 두 사람이 같이 살다 보니까 정말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그런 거였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나이 차이가 22살인데 이게 또 재밌는 나이긴 해요. 아마 바둑 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실력이 좋은 기사님들은 나이가 많이 먹어도 활동을 꾸준히 하시는 거 봤을 때 일반 사람의 어떤 사회생활의 경력의 횟수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신에 이제 차이가 오히려 더 있다면 사회생활은 뭐 20대도 하고 40대도 하고 50대도 하고 60대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경쟁해봤자 뭐 비슷한 나이대끼리 경쟁하지 뭐 20대와 60대가 경쟁하고 뭐 30대가 50대가 같은 선에서 사회생활에서는 경쟁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활동 기간은 사회생활과 비슷한데 바둑이라는 것은 그냥 뭐 바둑판 앞에 서면 똑같은 선수니까 그러니까 막 나이 차가 막 30살이 차이 나도 바둑을 두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오히려 또 흥미롭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회생활로서의 조윤현 이창호는 비교를 할 수 없지만 그 두 사람의 나이 차가 있기 때문에 바둑판 앞에서는 동등해질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또 재밌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두 사람의 관계를 더 재밌게 만드는 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현현 기사가 애초에 이창호 그 기사를 만날 때가 30대 중반 뭐 이럴 때였기 때문에 젊었어서 그래서 아직까지도 현역으로 활동하시면서 대국을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제지간이면서도 라이벌이 될 수 있는 게 이래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다른 스포츠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이야기는 조훈현의 이야기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훈현이 이른바 제자 이창호를 가르치고 꾸준히 조훈현이 이창호를 이겼다면 나오지 않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 조훈현이 이른바 제자 이창호에게 실력으로 뒤집히고 그걸 따라잡고 결과적으로 이제 뭔가 사제지간보다는 경쟁 관계로 나아간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창호는 꾸준히 상승하는 상황인 거고 조훈현은 최고의 자리에 있다가 이창호에게 지면서 한번 쭉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롤러코스터는 조훈현만 타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영화는 그 인물의 낙차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낙차가 확연한 조훈현 그리고 이병헌의 영화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또 관계 역전이라는 게 뭐 정말 재밌는 거죠. 완전 이제 아이를 가르치고 먹이는 그런 입장에서 완전 이제 동등한 관계에 올라와서 그 제자였던 아이를 연구하고 배워야 될 대상이 된다는 점이 아주 인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이창호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게 없고 내가 동등한 입장에서 연구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하고 다시 바둑에 몰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재밌는 지점이죠. 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주 또 이야기해볼 거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윤현 캐릭터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변화에 맞춰서 연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창호 캐릭터는 사실 그 원래 인물 자체가 담담한 인격이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 폭 자체가 되게 작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본인의 성격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또 뭐 엄격한 사제관계 뭐 바둑계의 문화 또 이런 것들이 또 억압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리고 그러면서도 속안에는 승부욕이 불타오르고 있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뭐랄까 뭐 댄서라고 치면 뭔가 분노를 표현하는 댄서라고 치면 정말 넓은 무대에서 표현하는 것과
정말 그냥 뭐 신문지 한 장 위에서 표현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창호 캐릭터는 신문지 한 장 위에 서서 뭔가를 표현해야 되는 그런 캐릭터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은현 캐릭터는 좀 더 넓은 무대 위에서 자신을 표현하면 되는 그런 캐릭터였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창호 캐릭터의 연기 난이도도 상당히 높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두 사람 모두 이병헌과 유아인 모두 각자의 캐릭터를 아주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더 저는 재밌게 본 거는 조연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은현, 이창호를 지켜보는 다양한 시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아무래도 이 바둑이라는 소재도 좀 한계가 있고 이 다음에 이 등장인물만 2명만 나왔다고 하면 분명히 또 답답함이 있었을 텐데 이 조연 배우들이 아주 잘 적절히 배치되어 있고 연기를 잘 해주셔서 정말 그 이야기가 재밌어졌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조은현 기사의 배우자였던 정미화 여사님의 캐릭터가 아주 매력적이었는데 이 캐릭터가 결과적으로 이제 이 두 사람의 사생활을 지켜보는 캐릭터였기 때문에 같이 사생활을 함께했던 캐릭터이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간 조은현 이창호를 부각시킬 수 있는 캐릭터인 거죠. 정미화 캐릭터가 그렇게 사용이 된 것 같은데 남편과 아들처럼 키운 남편의 제자 사이에서 이 두 사람을 모두 품어야 하는 입장인 거죠. 예. 그래서 뭐 남편 편을만 들면은 이제 어린애 때부터 키운 이창호한테 못할 짓인 거고 또 이창호를 편을 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 조은현의 아내니까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이 두 사람 사이에서 그 관계가 틀어지지 않게 관계를 조율해주는 입장을 했던 것 같고 둘 다 용기를 주기도 하는 그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관객 입장에서 정미화 캐릭터는 평생 이 둘을 지켜보면서 어떤 마음일까, 어떤 생각을 할까, 그게 되게 궁금해졌던 것 같고 분명히 또 이제 문정희 배우가 그 역할을 잘 연기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쩌면은 그 카메라의 시선과 가장 비슷한 캐릭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미화 캐릭터의 시선이 결과적으로 관객이 보는 시선과 가장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조연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 정미화 캐릭터 빼놓고 바둑계에 있는 조연들은 크게 한 4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의 성격 자체, 두 사람의 관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보여주면서 약간 또 풀어주기도 하고 또 기술적으로는 이제 주연 캐릭터들이 담당할 수 없는 해설 역할, 코믹 릴리프 역할을 잘 담당해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될 그 조연 캐릭터는 남기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찾아보니까 뭐 서봉수 구단을 형상한 거다, 아니다 이 사람을 형상한 거다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마 좀 실제 인물을 좀 합쳐서 빚어낸 캐릭터이기 때문에 실제 인물의 이름을 쓰진 않았겠죠. 어쨌든 이 두 사람 못지않게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바둑의 관점, 기사의 세계의 관점에서 조은현 이창호를 비춰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미화 캐릭터가 이제 비교가 되는 캐릭터죠. 정미화는 사적인 관계로 두 사람을 보게 만들고 남기철은 이제 바둑 세계의 관점으로 보게 만드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좀 다른 점이라고 되고 두 캐릭터를 비교하는 재미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조은현에게 이제 패자의 마음과 자세를 일깨워주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은현은 이제 패배보다는 승리에 익숙한 사람인데 그 조은현에게 계속 져왔던 사람이 남기철이잖아요. 그래서 남기철이 패자의 자리에 조은현이 남기철 패자의 자리에 갔을 때 남기철이 가서 패자의 마음은 이런 것이다. 그러다 당신 바둑 그만둘 거 아니지 않느냐. 바둑에 집중하라.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또 남기철 역시 조은현에게 실력적으로 리스펙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남기철의 조언도 조은현이 기분 나쁘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창호에게도 스승이라는 관계에 짓눌려 있지 말고 바둑으로서는 그냥 이기라고 해라. 이기고 싶으면 이겨라. 이 마음도 복돋아 준 거죠.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억압이 있는 캐릭터인데 그 억압이 사실은 바둑 앞에서는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일깨워졌기 때문에 이제 이창호가 스승님을 이기겠다는 마음을 못 먹고 있다가 먹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라서 아주 중요한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기철은 이창호를 각성시켰고 또 이창호에게 패배한 이후에 조은현에게 조은현을 또 각성시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성의 캐릭터다 두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 남기철 캐릭터가 결과적으로는 조은현에게도 지고 이창호에게도 지는 캐릭터인데 이 두 사람에게 모두 지는 사람이어서 사실 좀 꼬일만도 하고 좀 비꼬하면서 보고 막 그럴 만도 한데 밑에 백선기 캐릭터처럼 그러지 않고 대인배처럼 호방한 마음으로 어떤 바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료와 동료의 마음으로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 두 사람을 각성시켜주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약간 바둑의 신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 상태인지 관계가 어떻게 틀어졌는지 처지가 어떤지 상관없이 열심히 이기려고 하는 것이 바둑 기사다. 이게서 승부다. 메시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인물 자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담당하고 있는 캐릭터가 오히려 조은현이 아니라 남기철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주 잘 재밌게 만들어진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 그 조우진 배우가 너무 맛깔나게 잘했습니다. 최고였고요. 그 다음에 천승필 이용각 캐릭터,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이제 지켜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천승필 이용각 모두 조은현의 동료, 후배 기사인데 또 이창호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재미있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이 조세 자체가 무겁게 흘러가지 않게 코믹 릴리프를 담당해주는 그런 느낌인데 그런 2010년대 역에는 약간 고창석 배우가 이런 역할을 많이 했다면 2020년대는 현봉식 배우가 많이 하는데 현봉식 배우가 진짜 연기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친근한 역할, 어쩌면 또 그 DP에서처럼 무서운 역할 이런 거 둘 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도 작품 활동 참 많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현봉식 배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연에서 출발해서 주연급으로 올라간 유해진 배우의 어떤 뒤를 닮을 수 있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정보 전달 캐릭터 역할도 두 사람이 참 열심히 하는데 동료 기사이기도 하고 뭐 해설도 하고 뭐 어디 기자 역할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바둑계에 있는 여러 어떤 조연 캐릭터들을 비벼서 이 두 사람에게 만든 거죠. 그래서 뭐 슬램덩크의 강백호 패밀리 같은 이런 역할을 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두 사람만 보면은 약간 이제 좀 진지한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재밌게 볼 수 있는 구간이구나를 알게 돼서 그 역할이 되게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잘 이것도 역시나 너무 힘을 줘서도 안 되고 너무 힘을 빼서도 안 되는 그런 연기라고 보는데 두 분 다 아주 좋은 연기였고 좋은 캐릭터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백선기 캐릭터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남기철, 천승필, 이용각, 정미화 모두 이 두 사람을 응원하고 그런 캐릭터인데 유일하게 좀 안티적인 역할을 하는 캐릭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조은현, 이창호를 당연히 좋아하는 사람만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승자에 가까울수록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캐릭터는 필요한데 이런 시샘하는 역할 그다음에 어떤 보면 다양한 리액션으로 좀 재밌게 만들어준 역할을 좀 했던 것 같고 남문철 배우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게 남문철 배우의 유작 중에 하나인데 2021년에 찍은 작품인데 이게 여차 사정이 있어서 제일 마지막에 공개된 작품이어서 남문철 배우의 작품 중에 유작이 되었더라고요. 참 근데 너무 저는 잠깐 나오면 되게 좋아하는 배우인데 근데 병색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너무 평소보다 너무 마른 상태로 나와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마지막 작품으로서 아주 그래도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정미와 남기철, 천승필, 이용각, 백선기 이 5명의 조연들이 꾸준히 등장을 하면서 뭔가 이 이야기 자체를 되게 풍부하게 만들어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5명의 조연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면 이 영화가 정말 지루한 영화가 됐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배우들의 역할 연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바둑이라는 소재를 한계를 뛰어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승부가 뭐 어떤 운동선수나 뭐 포커 플레이어나 이런 바둑 기사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승부에 노출되어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두가 모두의 승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인들도 원하는 목표나 원하는 자리나 뭐 원하는 뭐 성취가 있는데 그게 뭐 어떤 것이든 근데 그거는 모두가 얻는다면 사실 목표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한정적인 자리밖에 없는 것들이죠. 이른바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목표들이나 자리 같은 것들은. 그리고 또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목표를 항상 갖고 있어야지 사는 맛이 나지, 그런 어떠한 목표 없이 사는 건 사실 좀 재미가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꿈을 이루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자아실현의 의미에서 목표가 또 필요하지만 또 이런 어떤 목표들이 생존을 위해서도 반드시 또 필요하죠. 네. 그래, 어쨌든 간에 다양한 형태, 다양한 동기부여 트는 간에 뭐 강도가 센 사람도 있고 약할 사람도 있고 뭐 하겠지만 어떤 모든 사람의 각자의 승부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크고 작은 승부들이 있겠죠. 뭐 건강 관리부터 뭐 재산 관리부터 뭐 커리어 관리까지 뭐 여러 가지 승부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뭐 그것이 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의 형태를 띠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형태 없이 그냥 스스로와의 싸움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경쟁 상제가 존재하지 않고 팀과 팀으로 싸움을 하는 형태도 있고, 그렇죠. 어떤 추상적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바둑처럼 뭐 이렇게 모든 변수가 다 제외가 돼서 뭐 팀플레이, 그러니까 선수 2명만 있으면 되고 어차피 실내 스포츠니까 뭐 바둑돌이 허투루 움직일 일도 없고 그냥 오로지 실력만 보여드리는 스포츠는 아마 바둑만큼 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승부를 뭐 신체 부상의 위험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바둑이라는 스포츠 자체가 되게 승부라는 본질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고도의 지방적인 스포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변수들이 제외가 되어 있을 테니까. 어쨌든 그래서 바둑이라는 승부와 현실의 승부는 좀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바둑 안에서 인생을 배운다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 그러니까 현실의 승부라는 승부적인 개념들이 충분히 많이 있는데 그 승부의 본질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바둑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바둑을 아무것도 모르고 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이 영화를 재밌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결과적으로 이 영화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승부 앞에서 모든 건 사라진다. 집중하고 있는 그 승부만 남아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핑계 댈 거리가 없다라는 거죠. 승부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둑은 뭐 1대1이고 뭐 팀 대 팀이 아니어서 변수도 적고 어쨌든 변수가 제일 적은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냥 결국에는 야 너가 잘하면 이기는 거고 못하면 지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승부 전에 있었던 일도 승부가 시작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고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현재 집중하라 이런 식의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조은현의 캐릭터가 보니까 이제 과거에 연연해서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에 얽매여서 사실은 이창호에게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 말려 들어가는 것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그냥 본인 실력대로 그냥 긴장하지 않고 이창호를 그냥 내가 언제나 만나왔던 흔한 상대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하고 했다면 처음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관계에 집착하고 바둑 외적인 것에 집착했기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 못했던 부분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각자의 삶에서 승부가 있는데 그 승부 앞에서 뭐 집중해서 최대한 모든 걸 쏟아내라 이런 이야기, 이런 교훈을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더 나아가자면 조은현처럼
어떻게 보면 조은현이 그 승자의 위치에 한국 바둑계에서 너무 위에 있었기 때문에 좀 도취된 측면, 머물러 있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걸 깨버린 게 제자였기 때문에 가장 충격을 많이 받았던 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혁신하고 혁신해라, 일신후일신하라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컴백. 그러니까 이거는 좀 NBA에서 많이 쓰는 건데 NBA에서 어떤 컴백이라는 것이 상대 팀에게 점수차가 많이 났다가 그 많이 난 점수차를 꾸역꾸역 다시 메꿔서 동점으로 만드는 걸 컴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What a comeback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뭐 복귀하라는 거죠. 그런 컴백, 복귀의 중요성을 또 얘기한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순간 어떤 사람이 뭐 최선을 다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인류에 있는 분들은 뭐 루틴도 만들고 뭐 방해되는 것들은 다 차단하고 뭐 그러면서 집중력을 계속 유지해서 인류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미친 레전드들도 분명히 있죠. 근데 모두가 뭐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집중력이 당연히 떨어지는 일 수도 있고 슬럼프가 올 수도 있고 뭐 지치는 건 당연한데 뭐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뭐 합니다. 근데 그런데도 그거 중요한 거는 빠르게 그 상황을 수습하고 마음을 다 잡고 뭐 쉬려면 잘 쉬고 다시 집중 모드로 돌아와서 본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매 순간 고도의 집중 상태를 유지하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고 분명 리듬을 타야 되는데 그 리듬을 탈 때 가장 효율적인 리듬으로 유지를 하면서 항상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 높은 집중 상태를 유지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뭐 그렇고요. 뭐 영화 얘기는 이 정도고 제가 그때 바둑이라는 소재가 아주 신선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하느라 좀 며칠 한번 잠깐 생각해 보느라 며칠을 보냈는데 바둑이라는 것이 그 멘탈이 모든 스포츠가 뭐 멘탈이 중요하지만 모든 멘탈 의존도가 가장 높은 스포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테니스와도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근데 애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떤 신체 부상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화라는 것도 잘 없고 결과적으로 플레이어의 실력만 남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핑계거리가 하나도 없는 스포츠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둑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런 면에서 아주 재밌구나. 오히려 이 두 사람 플레이어만 집중하면 되는 그런 스포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드게임류라고 할까요? 어떤 결과적으로 이 보드게임류의 원형 중에 하나고 바둑이. 근데 그것이 뭐 여러 가지 발전이 돼서 현재 게임의 형태까지 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휩쓰는 어떤 게이머들을 많이 탄생시키고 있는 나라인데 물론 전반적인 게이머들의 수준도 높고 뭐 조은현 이창호가 어떻게 보면 최초로 이제 전 세계를 호령한 그 게이머의 선배격이지 않나. 그래서 페이커의 선배격이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론 뭐 차이가 있다면 바둑은 이제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으로 잘 채워 넣는 게 바둑이라면 뭐 지금 롤 같은 게임은 이미 사실 많이 꽉꽉 차 있기 때문에 상대 선수들의 반응을 빨리빨리 반응해고 대응해 나가면서 그 가운데서 큰 판을 읽는 능력을 갖춘 선수가 잘하는 거라 뭐 게임의 성격은 분명히 뭐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뭐 흐름을 느끼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또 빠른 대응을 하는 것도 역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또 비슷한 점도 분명히 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점이 있다면 적은 인구를 갖고 있는데도 저변이 얇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아시아 정상, 뭐 세계 정상까지 가는 게 또 우리나라 게이머들의 특징이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또 나아가서 이제 아날로그와 AI 뭐 이런 AI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바둑이 사실 아까 뭐 다른 변수가 다 제거된 스포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인간의 지능으로 많은 걸 짜 넣어야 되는 스포츠라는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오로지 이제 스스로
인간 스스로만 존재하는 스포츠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AI가 끼어들어서 다른 스포츠와 비해 되게 남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요즘은 이제 보니까 AI의 어떤 바둑 두는 방식을 따라 두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바둑 실력이 빨리 느는 추세라고 합니다. AI가 등장한 이후로. 그래서 인간이 인간다운 것,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둑이라는 것이 인간의 지적 능력을 고도로 쏟아놓는 스포츠인데, 이건 역시도 AI에게 침을 받는다면, 그러면 인간의 정체성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높은 지능인데, 이게 무너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제 문제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건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는 게, 이미 도입된 기술을, 효율적인 기술을 뒤로 돌리는 건 역사상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뭐 거부하고 이럴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뭐 나만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가 되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이 다 쓰면 결국엔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처럼, 결국에는 효율적인 기술은 도입이 되는 걸 뒤돌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AI가 들어오는 거는 확실히 되어 있는데, 그래요. 그런 면에서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는 그래요. 오로지 인간의 지성만으로 뭔가를 펼쳐내야 되는 세상은 끝났구나라는 면에서 뭐 씁쓸함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AI가 사실은 이제 인간의 개성이나 스토리가 없는 그런 그냥 프로그래밍된 뭐 인격체는 아닌가. 그러니까 그들이 쫓는 것은 사실 엄청난 효율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효율성 때문에 사라지는 윤색되어가는 그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뭘 하면은 그 사람의 타고난 성정도 있을 것이고, 자라난 환경, 성격, 뭐 오늘날 컨디션, 이런 것들이 다 섞여 들어가면서, 물론 효율을 쫓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사람만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법을 쫓는 것이 결국에는 효율적인 방법이 하나인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이 만든 방법이냐에 따라 그 사람의 스타일이 묻어나는 효율적인 방법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 중에 스타일이 있는데, AI는 사실 그런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스타일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좀 밋밋해지지 않을까, 윤색되어 가는 거 아닐까 하면서 좀 씁쓸함을 느낍니다. 예, 예. 그래요. 그다음에 그 뭐랄까, 그럼에도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지금까지는 인간이 지성으로서 스스로를 정의할 수 있는 인간의 정체성 중에 다른 동물과 다른 높은 지성이 인간을 상징했다면, 이제는 가장 다른 동물과 비교해서 허약했던 인간의 피지컬이 오히려 인간다움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AI 시대가 본격으로 다 도입이 돼서 모든 분야의 AI가 많이 개입이 된 상황이었을 때, 바둑은 사실 신체 개입이 많이 없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AI가 쉽게 도용이 됐다라고 본다면, 그래도 스포츠는 그래도 인간이 직접 인간의 몸을 가지고 직접 행해야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연습 과정에서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실제 플레이에서는 AI를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또 하나 얘기를 들어보자면, 하여튼 기계의 효율성이 사실 인간의 신체를 뛰어넘고 대신한 지도 오랜데, 만약에 기계가 인간만의 육체보다 뛰어나지 않았다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자동차를 의존하지 않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겠죠. 예, 예.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는 살아남아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기계들이 있고, 더 멀리 공을 던질 수 있는 기계는 다 있는데, 그럼에도 직접 인간의 몸으로 수행하는 스포츠가 여전히 살아남아 있고 인기가 많죠. 그래서 앞으로는 스포츠는 뭐 물론 AI나 로봇으로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인간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 어렵고 말도 안 되는 동작을 인간의 몸으로 수없이 연습해서 달성했기 때문에 그 스포츠 선수들의 어떤 높은
높은 수준의 플레이가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제 요즘 시대에는 인간의 지성의 시대보다는 이제 육체가 각광받는 시대가 옛날의 고대처럼 다시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네, 뭐 할 얘기는 다 드린 것 같고요. 네, 159번째 시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 에게 정부나 국가가 충분한 지원을 해